대표 응용 세 번째, 최소 필요수 구하기 유형인데요. 이런 유형은 어떻게 할지 선생님이 문제 스케치 통해서 알려줄게요. 지금 딸기 56개를 몇 접시에? 그렇죠. 9개씩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6접시에 나누어 담았어요. 근데 문제가 선생님 여기 2개가 남아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버려야 될까? 버리면 안 될까? 버리면 안 되죠. 이 딸기 얼마나 맛있는 건데 왜 버리나요? 그렇기 때문에 접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우리는 최소 필요 접시수 7접시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조금 더 선생님과 살펴볼게요. 딸기 56개를 지금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할 때 접시에 몇 개까지, 한 접시에 9개까지 담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남김없이 모두 담으려면 접시는 적어도 몇 개 필요한지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 문제 선생님이 풀어주기 전에 약속 하나만 해요. 뭐냐? 최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그 나머지를 어떻게 알아? 무시하지 마라. 우리 아까 딸기 안 버렸잖아요,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푸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56 나누기 9를 해야 되겠죠? 9개씩 한 접시에 담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세로 셈으로 적었을 때 56, 9를 하면은 56 안에 9가 몇 번 들어가나요? 총 6번 들어가죠? 9, 6에 54가 되어서 나머지가 2가 되네? 그럼 몫이 6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되고 딸기 한 접시에 그러면 9개씩 몇 개의 접시? 6개의 접시에 담고 2개가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딸기 2개를 버린다 안 버린다? 그렇죠. 우리의 맛있는 딸기는 버려져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개 담을 접시가 하나 더 필요해서 적어도 6개의 접시에다가 한 접시를 추가해서 7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고요. 우리 비슷한 유형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빵이야. 이번엔 빵이다. 71개를 봉지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하는데 한 봉지에 몇 개? 5개까지 담을 수가 있어요. 남김없이 담아야 되는데 모두 담으면 또 적어도란 말이 나왔네. 봉지는 적어도 몇 봉지 필요한지 구하라고 하네요. 적어도 나왔다. 그럼 뭘 떠올려라? 여기서 무조건 나머지가 나올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나머지를 안 들리는데? 그렇죠. 무시하지 마라. 나머지도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빵 71개를 5개씩 들어가는 한 봉지 나누어 담으니까 5로 나누어 줘야지. 그러면 둘이 한번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세로 셈으로 써주면은 71, 5를 하면은 7 안에 5가 몇 번? 한 번 빼주면은 2, 1이 되고 21 안에 5가 몇 번? 총 4번 들어가네. 그럼 5, 4, 20이 되어서 몫이 14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는구나. 그럼 일단은 우리가 14봉지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 남아있는 빵 하나 이거 버리나요? 우리의 이 맛있는 빵을? 그렇죠. 봉지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14봉지에다가 한 봉지를 더 추가하여서 15봉지가 필요하게 되고 답을 적을 때는 이렇게 15봉지라고 써주면 된답니다. 여러분 적어도가 나왔다. 나머지가 나올 거다. 나머지가 나오면 무시하지 말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테니스공이에요. 테니스공 165개를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할 때 한 상자에 7개까지 담을 수가 있고 이 테니스공을 남김없이 모두 담으려면 상자가 나왔다 또 적어도 몇 상자 필요한지 구해보라고 하네요. 적어도가 나왔다. 나머지가 나온다. 나머지는 무시하지 말자. 테니스공 165개를 지금 한 상자에 7개씩 들어가니까 그렇죠. 나누기 7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세로 셈으로 한번 풀어봤을 때 165 그리고 7 써주고 16 안에 7이 몇 번? 총 2번 들어가네. 7이 14 빼주면은 2, 5가 내려오고 25 안에는 7이 총 3번 들어가는구나. 7, 3, 21이니까 4가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 몫을 쓸 때는 23이라고 써주고 나머지는 4라고 써주는데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게 23상자가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나머지를 무시하지 말자. 우리 아까운 공 4개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한 상자에 추가로 담아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23 더하기 한 상자 추가요 해서 총 24상자가 필요하게 되고 정답을 쓸 때는 이렇게 24상자까지 깔끔하게 적어주면 된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건 무엇일까요? 비법으로 알려줄게요. 바로 최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나머지가 나오니까 나머지에 꼭 주목하도록 합시다.
대표 응용 네 번째,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자르기 유형인데요. 요 유형 진짜 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문제 스케치를 통해서 살펴봐요. 문제 스케치에서 보면 지금 가로가 36cm 그리고 세로가 24cm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한 면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으로 꽉꽉 가득 채울 거예요. 어떻게? 가로가 지금 36cm니까 4cm로 나누어주면 총 몇 등분? 9등분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로가 24cm니까 4cm인 정사각형으로 나누어 주면은 몇 등분? 총 6등분이 되고, 마지막에 가로에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와 세로에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곱해준다면 이 문제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한 변이 몇 센티미터인? 4c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모두 몇 개인지 써보세요 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문제 스케치에서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어려울 거 없죠. 우리 가로의 길이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나누어 줘라. 그래서 몇 등분이 되는지 살펴보면 된다. 똑같은 방법으로 세로도 24cm를 4cm로 몇 등분 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그렇죠, 가로와 세로를 곱해 주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려주는 거, 4cm 이렇게 단위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그려주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가 되고 실수도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푸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정사각형을 가로로 36cm였으니까 우리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으로 나누어 줘야겠죠. 왜냐? 몇 등분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나누면은 우리 4에 대한 곱셈 구구를 생각했을 때 4, 9, 36이니까 이렇게 9개 써주고, 세로로는 그렇죠, 24cm였으니까 4로 나누어 주면은 4, 6, 그렇죠, 4에 대한 곱셈 구구 하면은 4, 6이 24니까 여기 6개가 들어가게 되고, 그럼 여기서 끝난 건가? 끝나지 않았죠. 마지막에는 가로, 세로를 곱해 주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9와 6을 써서 54까지 적어준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 깔끔하게 풀 수가 있답니다. 비슷한 유형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 변이 3cm네. 그러면은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몇 개냐고 했는데 어떻게 하더라? 그렇죠, 가로, 세로가 나와 있고 식을 써보면은 가로 72cm에 3cm인 정사각형이 몇 등분 되는지 봐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36에다가 나누기 몇? 3을 해주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로, 세로의 개수, 정사각형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72 나누기 3부터 선생님 세로셈으로 해볼게요. 72 나누기 3, 7하는 3이 몇 번? 총 2번. 그 다음에 빼주면 1, 2가 되고, 12하는 3이 몇 번? 총 4번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면은 몫이 24구나. 총 24개, 한 줄에 24개가 만들어지는 건 알 수 있고, 마찬가지 36 나누기 3도 선생님 세로셈으로 해볼게요. 36 나누기 3을 하면 3안엔 3이 한 번, 그 다음에 6 내려오고, 6안엔 3이 몇 번? 총 2번. 그래서 세로로는 12개가 들어가네 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가로와 세로를 곱해주는 것까지 해야죠. 그래서 24 곱하기 12를 해주면은 정답이 나오는데 둘이 곱해 볼게요. 4, 2, 8, 2, 4, 0 써주고 4, 1은 4, 2, 1은 2를 해서 8, 8, 2, 288이 나오고, 정답을 쓸 때는 288개라고 써주면은 완벽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와 세로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곱해줘라. 선생님 계속 곱하는 것까지 강조하고 있죠. 그럼 우리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도 길어.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은성이는 가로가 93cm, 세로가 39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한 변이 3c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이어붙였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다 떼서 어디에? 이번에는 가로가 45cm이고 세로가 75cm인
직사각형 모양에 옮겨 담는데요. 근데 우리가 남는 게 분명히 생길 테니까 지금 남는 타일을 구하려고 하는 문제예요. 어떤가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풀으라고 했나요?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칸을 하나씩 그린다면은 보다 쉽게 이해가 된다고 했었죠. 하나의 지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 지금 3cm 이렇게 선생님 써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빼서 3cm라고 써줄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대로 상윤쌤한테 배웠던 대로 어떻게? 가로 93 나누기 3cm 과연 몇 등분이 될 것인지 구하고, 세로도 마찬가지 39 나누기 3을 해서 세로도 구해주면 되겠죠. 둘이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93 나누기 3을 하면 구하는 3이 몇 번? 3번. 3 내려오고 3일은 3이 되어서 총 31개가 들어가게 되고, 이쪽은 39 나누기 3이니까 3하는 3이 한 번, 그 다음에 9가 내려오고 구하는 3이 총 3번.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곱해 주어야 되겠죠. 31 곱하기 13 하면은 3일은 3, 3, 3은 9, 0, 1, 1은 1, 3, 1은 3 해서 3, 0, 4가 되고 총 몇 개? 403개의 타일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어 붙인다. 조금만 더 하자, 여러분. 자, 여기서 45cm니까 똑같이 우리 또 45 나누기 3, 세로도 똑같이 75 나누기 3을 해주어요. 그럼 각각 구해보면은 세로 셈으로 45 나누기 3이니까 4 안에 3이 한 번, 15가 되고 15 안에 3이 몇 번? 5번. 그래서 가로에는 총 15개의 타일이 들어가고, 그럼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75 나누기 3을 하면 7 안에 3이 총 2번 내려오면은 15 안에 3이 총 5번. 그러면은 우리 세로에는 총 25개가 들어가네. 그럼 이 둘을 곱해주면 되잖아. 다 왔다. 25 곱하기 15를 해주면은 5, 25, 2 올라가서 2, 12가 되고 0, 5일은 5, 2일은 2가 되어서 5, 7, 3이 되네. 그러면은 여러분 다 왔어요. 여기서는 375개가 필요하고 저기서는 403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둘을 어떻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403 빼기 375를 해주면은 뭐가 된다? 5에서 8이 되고 9에서 2가 되어서 총 28개가 남게 되고, 정답을 쓸 때는 여기 이렇게 28개라고 쓰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 어려울 거 없죠. 직사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수는 뭐다? 가로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수에 뭐를 곱해요? 세로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수를 곱하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대표 유형 5번째, 거리와 간격의 나눗셈 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무엇이냐? 문제 스케치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로등의 수와 간격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가로등의 수가 몇 개? 총 6개인데 간격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차이네. 그래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가로등 수는 간격수에서 1을 더해주면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길이가 868m인데 도로 양쪽에 두 쪽 양쪽에 7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설치해야 될 가로등이 모두 몇 개인지 묻는 문제예요. 이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그렇죠. 도로 한쪽의 간격수가 지금 우리가 868m이기 때문에 7m 간격으로 나누어 줘야겠죠. 나누면 어떻게 될까? 868 나누기 7을 하면은 7일은 7 빼주면 16이 되고 16 안에 총 2번이 들어가죠. 7이 14 빼주면 2가 되고 8이 내려와서 7, 4, 28. 그러면은 우리가 총 124군데, 124군데에 지금 간격수가 나오겠구나. 그럼 여기서 그대로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나요? 그렇죠. 바로 가로등 수는 간격수에서 1을 더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125개가 되고, 중요한 건 무엇? 양쪽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어야 된다. 둘이 곱하면은 250이 되겠죠. 이 내용 그대로 다음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153m인
도로의 양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9m 간격이네 이번에는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몇 그루 심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153 나누기 9를 해주면은 뭐가 되냐? 153 나누기 9라면 9일은 9 빼주면은 63, 9, 7에 63. 아, 그러면은 총 17군데구나. 그러면 여기서 뭐를 더해? 아, 기억하고 있네요. 역시 1을 더해주면은 총 필요한 나무 그루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8이 아니라 양쪽이 있네. 그러면은 총 곱하기를 2를 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총 필요한 우리 나무의 그루는 총 36그루가 된답니다. 여러분, 양쪽이 있을 때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